한국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공포썰 중 하나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된 버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상상력을 살려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민수와 친구들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폐쇄된 이후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스트레스도 풀 겸 그리고 간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공포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5명의 친구들은 차를 타고 경기도의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곤지암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폐허 같은 건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위는 적막했고 산들바람에 나뭇잎 소리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조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웃음으로 떨쳐내며 병원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의 입구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으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부서진 가구와 벽에 가득 찬 낙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쳐라, 여기서 죽을 것이다 같은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풀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1층을 돌아다니다가 그들은 입구에 있던 오래된 안내도를 발견했습니다. 안내도에는 병원 내부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특히 2층에 있는 격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격리실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끌린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들 사이에는 신경을 거슬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2층 끝의 격리실 문 앞, 문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침상과 휠체어, 그리고 잡다한 의료기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공기는 다른 방과는 다르게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던 휠체어가 마치 누군가 밀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격리실을 나가려 했지만 이내 방문이 저절로 닫히고 잠겨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오래된 스피커에서 잡음이 흐르더니 누군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도와줘. 제발. 마치 병원에 갇혀있던 환자의 유령이 구조를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차마 사람이 아닐 것 같은 형체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벽 한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나더니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림자는 어느새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이 엉겁결에 방 한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문을 힘껏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문이 열리며 그들은 급히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곤지암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친구들은 말을 잃은 채 그저 숨을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마 말할 수도 없었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정말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겠노라고.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는 흔히 하는 농담도 자취를 감추었고 곤지암과 관련된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친구들 모두 삶의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아직도 밤이 오면 그날의 기억은 꿈속에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그들 중 누군가의 전화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여기 도와줘 제발 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워낙 유명한 귀신이나 괴담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봐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스크롤하던 중 한 명의 사용자가 올린 장문의 글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의 기억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즉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년 여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하여 쉼을 얻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들이 묵게 될 숙소였다. 도착한 첫날 여느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짐을 풀고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다.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그늘진 바위 위에 눕기도 하며 하루를 여유롭게 보냈다. 해가 저물 즈음 그들은 산장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씩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웃음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갔다. 그러던 중 현우라는 친구가 마을 어귀에서 들은 괴담 하나를 꺼냈다. 여기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대. 밤이 깊어가면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 여자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후 원혼이 되어서 밤마다 그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 그는 음침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군가의 지어낸 이야기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어딘가 슬프고 해잖아요.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기분 나쁜 느낌에 나는 애써 무시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밤새 잔잔한 여인의 그 느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산장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는 것도 그때서야 인지했다. 서로 농담하듯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 일행은 산마을 이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묘한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할머니는 그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인의 영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할머니의 경고에 우리는 그날 밤 산장을 떠났고 근처 마을의 여관으로 숙소를 옮겼다. 우리가 떠난 그날 밤 마을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산장 근처에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만약 그날 산장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로 그 여름밤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글은 여기서 끝이 났다. 나는 읽었던 이야기가 사실일지 꾸며낸 이야기일지 알 수 없었지만 기묘한 여운이 남아 한동안 잠을 못 이루었다. 여름밤의 한 산장은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공포로 자리잡은 전설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인기를 끄는 것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괴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서 전해오는 소름 끼치는 괴담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처음 세워진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학교 곳곳에는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학교의 본관 건물은 학교 설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몇몇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학교에는 7층의 여학생이라는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만 존재한다는 7층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성적에 대한 압박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본관 6층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본관 건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가끔씩 본관 1층 계단에서부터 7층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계단을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계단은 누군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7층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생전에 그 여학생이 하교 후에 다니던 교복을 입고 서성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다녀온 학생들은 이후로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그 여학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주로 "왜 왔어? 너도 나처럼 될래?" 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여학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결국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괴담을 일축하며 오래된 건물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꼭 한두 명은 그 계단을 경험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시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학생들이 사건의 중심에 놓이곤 했습니다. 괴담을 좀 더 깊이 파고들던 한 학생은 학교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게 되었고 그 여학생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학생은 당시 본관 건물 설계자였던 사람의 손녀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깊은 관여를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그녀는 압박감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았으며 그녀의 죽음에는 희생된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학생들에게 더욱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7층의 여학생 이야기는 지금도 학교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려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공사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흉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계획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무언가에 놀라 도망쳤고 그들은 공사 현장에서 한 소녀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지켜보며 경고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학교 측은 마침내 용한 무속인을 불러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중 무속인은 중얼거리듯 모두에게 조심하라며 그녀의 원한이 풀리지 못한 채 지금도 본관 어딘가를 맴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옛 본관 건물은 다시 폐수되었고 새로운 공사는 다른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학교에는 여전히 한밤중에 홀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 괴이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괴담은 A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술렁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